54세의 나이에 한국 최고의 연예계 아이콘 중 한 명인 강호동이 마침내 아내 이효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5월 방송된 아는 형님 특집에서 그는 결혼 생활의 여정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고, 효진은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준 존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커리어에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생의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효진이 곁에 있어준 것에 항상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크린 속 명성과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 과거의 상처, 그리고 공직 생활의 압박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끈기와 성공, 그리고 가슴 아픈 상실의 긴 이야기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강호동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내 이효진과 아들 강시후를 비롯한 가족들이 그의 유명세로 인해 대중과 언론의 압박을 견뎌내야 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이었다. 2023년 저녁 같이 먹자에서 진행된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그는 2011년 탈세 스캔들, 훗날 회사 회계사의 잘못으로 판명됨으로 인해 가족이 정신적 위기에 빠졌다고 털어놓았다. 대중의 비난과 루머는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의 악플에 시달려야 했던 효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효진이 온라인에서 악플을 보며 속으로 울기도 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호동은 그 고통으로부터 딸을 지켜주지 못해 남편으로서 실패한 것 같았다며 목이 메었다. 당시 2살이었던 시후와 함께 있던 강호동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의 그늘에서 자랄까봐 두려웠다. 슬픔은 죄책감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애써 쌓아온 명성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명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재석과 함께 대한민국의 두 국민 MC 중 한 명으로 30년 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는 고통 또한 안겨주었습니다. 강 씨는 활동 초기에 박지윤부터 이영자까지 여러 여성 연예인들과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효진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비록 항상 그를 믿었지만 말입니다. 2010년 강심장에서 강 씨는 이러한 루머 때문에 아내의 인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허위 기사를 읽고 차에 혼자 앉아 무력감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의 슬픔은 비난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려는 그의 노력이 언론에 의해 왜곡되면서 오해를 받았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강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탈세 스캔들 이후 동료들과의 우정과 존경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2년 연예계에 복귀했을 때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와 가까이 일했던 일부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들이 거리를 두면서 그는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016년 신서유기에서 그는 반농담조로 2011년에 돈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절친한 동료였던 이수근은 나중에 강 씨가 시청자들이 자신을 여전히 받아들일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단순히 그의 명예훼손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상에 있을 땐 모두가 나를 애워싸지만 추락하면 소수만 남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는 2020년 아는 형님에서 김영철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호동의 비극적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하는 한국 연예계에서 그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진 것이었다. 2024년 많은 시청자들은 강호동이 신서유기와 아는 형님 두 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남은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에 덜 출연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강호동의 강렬한 진행 스타일은 때때로 너무 시끄럽다거나
과민 반응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유재석이나 박나래 같은 MC들이 섬세한 진행과 가벼운 유머로 주도하는 현대 예능 트렌드에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강호동은 1박 2일과 스타킹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선구자였기에 이러한 몰락은 많은 팬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다. 2024년 조선일보 기사는 그를 천천히 경기장을 떠나는 늙은 전사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강호동의 건강 문제가 시작되면서 그의 최후는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방송된 강식당에서 그는 수년간 씨름을 해온 것과 바쁜 생활 탓에 만성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예전처럼 체력적으로 힘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력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2023년 방송된 신서유기에서는 해외 촬영을 위해 진통제를 먹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동료들을 이끌고 힘든 역경을 헤쳐나가는 강호동의 활기찬 모습에 익숙해진 팬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호동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다는 안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호동의 슬픔은 그의 지인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호동을 연예계에 소개해준 멘토 이경규는 2020년 저녁 같이 먹자에서 강호동이 연예계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서유기를 통해 강호동과 친분을 쌓은 이수근, 은지원 등 동료들도 강호동의 진행 스타일에 대한 비판을 보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은지원은 2023년 한 인터뷰에서 호동이 형은 시청자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한 바 있다. 강호동이 개인적인 슬픔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4년 코리아부 기사는 한 팬의 말을 인용하며 강호동은 그동안 헌신한 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강호동의 업적은 씨름 선수에서 국가대표 A씨로의 도약에 대한 그의 불굴의 정신을 증명합니다. 1970년 7월 14일 진주 길성리에서 태어난 강호동은 형과 세 자매가 있는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마산 상업고를 졸업한 후 한국의 전통 무술인 씨름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경기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호동은 1989년 7월 8일 제14회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에서 전설적인 이만기를 물리치고 최연소 챔피언이 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거만한 플레이 스타일로 모래의 악마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백두장사 타이틀 7회와 천하장사 타이틀 5회를 차지했으며 한국 역사상 최고의 씨름 선수로 여겨집니다. 이 업적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력 있는 정신력을 갖추도록 훈련시켰는데 이러한 자질은 나중에 연예계에서 빛날 것입니다. 1992년 은퇴 후 강경규의 지도 아래 연예계에 입문하여 1933년 MEBC에 데뷔했습니다. 유머러스한 성격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천생연분, 엑스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한국 버라이어티 쇼 장르를 새롭게 정의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1박 2일, 2007년, 2012년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강경규는 팀의 리더로서 이수근, 은지원, 김종민을 비롯한 출연진을 이끌며 유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도전적인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KBS 연예대상 대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강경규를 가장 사랑받는 MC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이유, 싸이 등 스타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준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킹 2007년, 2016년과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준 강심장 2009년, 2013년의 진행도 맡았습니다. 강민경은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노력합니다. 2015년 그는 나영석과 함께 이승기, 안재현 등
출연진의 유머러스한 연기 덕분에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여행 및 게임 프로그램 신서유기를 제작했습니다. 학교 판타지 드라마 아는 형님 2015년부터 현재 또한 큰 성공을 거두며 강민경이 젊은 시청자층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018년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를 향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1년 탈세 스캔들 이후 강민경은 연예계에서 잠시 은퇴했습니다.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2013년 달빛 왕자로 복귀했을 때 그는 매력을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실패로 끝났지만 강민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영석 감독과 꾸준히 호흡을 맞추며 신서유기와 강식당을 통해 이미지를 재정립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에게 자신감 부족과 대중의 압박감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시청자와 동료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남자라고 칭했는데 이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는 찬사였습니다. 강호동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빛나는 한 장을 장식했습니다.